자, 우리 서포 15조에는요, 아주 명확한 지금 대한민국의 동맹관계, 안보관계에 대한 입장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수구적이지도 않고 숫골적이지도 않아요. 그렇지만은 대한민국은 미국과 일본과 함께 가야 된다. 그리고 중국과 북한을 멀리 해야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중국,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사일 방어망도 만들어야 되고, 요즘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쿼드에도 들어가야 되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중국 견제예요. 또 이 사드를 추가적으로도 배치해야 되고, 한미일 삼각 안보 구도도 더 강화해야 된다. 이 주장을 하고요. 이런 부분을 왜곡시키는 대한민국 내의 세력들을 철저하게 척결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간에 이 썩은 보수들이 그야말로 권력을 잃고 이제 이 좌파들에 몰려가지고 마치 안보 문제에 대해서도 대충 그냥 이야기를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요. 저는 절대 종전선언을 이 단계에서는 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한미연합사와 이걸 유지해야 되고, 전시작전권을 넘겨줘서는 안 되고, 또 유엔 사령부도 유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한미 훈련 중단된 것도 즉각 복구하고, 미국하고 합리적인 차원의 미군 주둔 비용도 지불해줘야 된다. 단 국방비 안에서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국방비 안에서 부패하고 낭비적인 부분은 이제는 이거는 더 이상 못 쓰게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어제요, 서욱 국방장관이 SCM 한미 연례안보 회의를 한다고 미국을 방문했는데 공중급유기를 타고 갔다고 합니다. 타고 갈 수 있죠. 큰 비행기죠. 왜냐하면 기름을 크게 실으려면 비행기 자체도 크고, 그렇기 때문에 여객기만한 크기이기 때문에 그 안에 또 사람이 타는 탑승 공간도 있고, 그래서 기름은 많기 때문에 미국까지 타고 갈 수도 있죠.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 거기를 가지고 몇 명 타가지고 미국까지 날아가는 비용, 기름값이 얼마나 들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용이 설사 1등석을 끊어서 자기하고 보좌관하고 참모들은 데리고 미국 가는 것과 비교해서도 훨씬 비용이 많이 들었을 거라는 거죠. 그 큰 비행기를 타고. 그래서 폼 잡으려고 가는 거 아니면 그럴 이유가 뭐가 있었냐는 거예요. 그 한편에 지금 나타나는 일이, 기름이 없어 못 띄운 F-15K, 야당이 우리가 북한인가 하고 국감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공군 주력 전투기가 항공유를 충분히 확보 못해 스스로 정한 훈련 시간을 못 채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 규정상 F-15K는 F-16, F-4 이런 게 대당 187, 174, 154시간을 연 훈련을 해야 되는데, 실제 훈련에 170, 140, 150에서 기준 시간보다 많게는 34시간, 적게는 4시간이나 적게 했어요. 그래서 F-15K는 3년 연속으로 지금 적게 했다는 겁니다. 왜 이랬느냐고 따지니까 예산에 딱 맞춰 항공유를 구입해서, 그래서 연료가 부족해서 이걸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군이 항공유 수요를 최소 훈련 시간 기준으로 산정해서 예산을 신청했다는 거예요. 공군에 배정된 예산만큼도 기름을 사지 않았다는 거예요. 268만 드럼의 항공유를 구매하겠다고 예산을 신청했는데 정부는 267만 7천 드럼 예산을 배정을 했어요. 근데 공군이 확보한 거는 222만 드럼밖에 안 했다는 거예요. 82.8%밖에 확보를 안 했다는 겁니다. 예산을 줘도 기름을 사지 못해서 비행기가 날지 못한다. 이게 북한군입니까? 야, 이거는 업무 역량의 문제라고 봐야 되는 거지요. 아니면 기름을 적게 사고 비행기 적게 날린 그 비용을 아껴서 딴 데 써먹으려고 했던가. 자, 그 기름을 가지고 기름 엄청 많이 드는 공중검유기를 타고 미국까지 날아간 사람이 서욱입니다. 그럼 미국까지 가서 뭔 효과가 있었는지 한번 봅시다. 자, 한미 국방장관이 기자회견을 취소했어요. 자, 14일, 미국 시간으로 14일, 한국 시간으로 오늘
한미 안보 협의회가 열리는데 문 정권은 전시작전권을 여기서 요구해요. 자, 그러니까 외무부와 미국의 국무부를 통해서는 종전선언을 요구하고 또 국방부끼리의 회담에서는 전시작전권을 넘겨달라고 요구합니다. 이거 지렛대로 쓰려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을 협상을 안 해주고 지금까지 끌고 오고 있어요. 올해 지금 예비비로 쓰고 있을 거예요.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문 정권이 원하는 문 임기 내 전작권 넘겨주라 소리에 대해서 미국이 부정적인 입장을 표시를 해서 시간표대로 언제까지 넘겨주는 게 아니라 제대로 갖고 갈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 그래서 시간을 정해하기보다는 너네들이 됐을 때 넘겨줄게. 미국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 임기 안에 우리가 넘겨줘야 된다. 그런 거 없다. 우리는 너네들이 넘겨받을 만큼 능력이 됐다고 확인이 되면 해주겠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결국 제대로 회의를 하기도 전에 벌써 결렬이 나다 이런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기자회견을 안 한다는 거예요. 한미 간의 국방장관이 만났는데 기자회견을 안 하면 남들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아, 저 양 집구석도 이제 관계가 깨졌구나. 이렇게 보이지 않겠어요? 자,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회담에 앞서 모두 발언해서 나토 같은 체계를 동아시아에 구축하는 방안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 그래서 한국도 일본, 호주, 인도처럼 들어와라. 아시아에 나토를 만들어서 중국을 견제하고 북한을 견제할 거니까 한국 너네들이 제일 시급한 일 아니냐. 들어와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럼 그거 안 하겠다고 하니까 회담을 해봤자 발표할 거리가 없는 거죠. 한미 합참의장이 이 연례 안보회의 그 하부회의로 한미 군사위원회 화상회의를 개최했어요. 그래서 화상으로 만났는데 전작권 이양을 놓고 의견차를 빚어가지고 한국은 넘겨달라 했는데 미국은 이 부분에 호응하지 않아서 이것도 결렬돼 버렸습니다. 지금 미국은 안보와 경제에서 반중 전선에 동참하라. 화웨이 제재에도 동참하라 하지만은 한국은 뒤에 빠져 있어요. 에스프는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에 시간이 걸릴 거다 하면서 이제 문가리 임기 내에서 받을 생각은 하지 말라고 미국도 이제 뻔뻔하게 나옵니다. 한국이 노린 거는 이런 거예요. 자, 트럼프가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트럼프를 도우려고 김여정이도 끌어들이고 어떻게 쇼를 좀 해서 트럼프가 그래도 워싱턴에 이벤트라도 하면 종전선언을 지금 그걸 우리가 도와줄 거니까 선거에 도움이 될 거다. 대신 종전선언 하나만큼은 좀 해주라. 이래가지고 이걸 해버려가 그야말로 유엔사 해체, 한미연합사 해체, 또 국방부를 시켜서는 전시작전권 이양, 이래서 문 임기 중에 미국하고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가려고 지금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트럼프라는 거는 내가 상대해 보니까 지한테 조금 이롭게 해주고 하면 뭐 지금 주한미군이나 이런 거는 우리가 미국에 돈 안 준다 하면 언제든지 데려가겠다도 할 수 있으니까 실제로 종전선언하고 미군 일부를 데려가고 하는 거를 하고도 남을 거다. 그래서 귀찮아서 아마 전시작전권도 넘겨줄 거다. 이렇게 트럼프를 본 거지요. 그런데 미국을 움직이는 거는 트럼프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국무부에서 관료 시스템, 국방부에서 관료 시스템이 있고 거기에 얹혀있는 폼페이오나 그 밑에 있는 비건이나 또 국방부의 에스퍼는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특히 미국 국방부는요, 철저하게 자신들의 가치 중심으로 움직이지 대통령 말도 마음대로 안 듣는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에스퍼가 못마땅해가지고 깔아뭉개고 자르려고 해도 지금 함부로 자르지도 못하는 거예요. 대선 전에 잘랐다가 사고 날까봐요. 대선 뒤로 미루고 있는 겁니다. 자, 에스퍼는 자기가 트럼프하고 그런 관계인 줄 알아도요, 원래 저 사람이 좀 약체라고 평가가 됐습니다. 사실 미국의 다른 국방장관 레벨보다 좀 약체지만 저 사람이 일본에 갔을 때도 그랬고 지금 한국하고에 대해서도 그렇고 트럼프에 대해서 자기 소신을 지키고 특히 지난번에 연방군을 투입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 저 사람이 못한다고 말을 해가지고 트럼프한테 완전히 찍혔어요.
자, 내 그만두면 그만두지. 지금 그렇게 가는 겁니다. 하면 나 장관 했고 장관 타이틀 갖고도 나가면 먹고 산다. 자르려면 잘라라. 내가 뭐 더 이상 올라갈 것도 있냐. 그러면서 국방부의 전통적 입장, 내 부하들한테 그리고 장군들한테 부끄럽지 않게 하고 가겠다. 그러니까 한국은 에스퍼나 국방부 또 미국 국무부에는 폼페이오나 비건이 그냥 팔랑기에다 트럼프한테 비비고 또 에스퍼는 약체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트럼프가 정신이 없을 때 이게 종전선언을 국무부로부터 얻어내고 또 전작권 전환을 에스퍼한테 얻어내면 이것 두 개를 북한하고 중국에 상납해서 아이고 고생했네요 우리 문갈이 이러고는 이제 좀 나 좀 도와주시오 하고 비핵화 협상 재개한다면서 북한하고 쇼를 할라 한 거죠. 근데 미국 딱 나오는 거 한번 보세요. 폼페이오는 국무부의 관료들이 다 달라들어서 또 쇼해봤자 사기인데 너 나중에 정치 경력 끝난다. 그러니 저 비건이 조금 모질하는 사람인데 내가 봤을 때 좀 솔깃하니까 집중 작업을 했는데 결국은 한국 안 와버림으로써 이 옥토버 서프라이즈를 없애버리잖아요. 지금 에스퍼 한번 보세요. 안 된다. 이제는 미국이 깨놓고 그냥 문갈이 임기하고 관계없이 못 준다고 이야기를 해버리지 않습니까? 자, 미국이 이렇게 나올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아, 그래, 더럽다, 갖고 가라. 너 알아서 할 문제고 우리는 빼겠다.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미국의 사회 내부에 국무부는 국무부대로, 국방부는 국방부대로 거기에 촘촘히 박혀 있는 이 관료들의 소신과 그 시스템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한 거예요. 한국처럼 트럼프가 뭐 저렇게 대충 하면 트럼프가 그래 그거 좀 해줘 이렇게 하면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몰란 겁니다. 미국 갖고 놀다가 지금 개 창피를 국무부 국방부한테 당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 뭐 대선이요. 뭐 결국은 6개 지역에 달려 있는데 그 지역이 뭐 차이가 좀 나지만은 그래도 옛날에는 뒤집어서 이번에도 뒤집는다. 문가리는 트럼프가 지금 당선되라고 지금 물 떠놓고 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에이 놈들 말 안 듣네. 트럼프 당선되면 초반에 그냥 딜 쳐가지고 이거를 관철시켜야 되겠다고 이제 2단계로 또 물렀을 겁니다. 근데 이번에 종전선언을 관철시키고 전시작전권을 얻어내겠다라는 자기 입장들 때문에 공무원 이시 월북 매도 공작 사건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 지금 향배에서 트럼프가 되라고 물 떠놓고 빌겠지만은 제가 이번에 봤을 때는 한국의 숙골들 그 특봉 환자들은 터가 마치 뭐 보수 우파라고 생각하고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이 터가 이번에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미국 선거기 때문에 내가 말은 이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가리가 미국이 어수선할 때 전작권 종전선언을 관철시키려다가 망신을 당했는데요. 그런데 이 와중에 F-15 쓸 기름조차도 없으면서 공중 급유기 몰고 미국 간 저 서욱이라는 자도 웃기고 자빠졌습니다. 창피하지 않습니까, 군바리들?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이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이 서포 15조가 파도가 치고 태풍이 부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이 항구로 무사히 살아서 도착할 수 있는 보호막이 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이 책을 썼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책을요 잘 숙지하고 또 이 책에서 나온 내용을 가지고 전부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같은 생각을 가져야 똑같이 같은 노력으로 변화하는 새로운 세상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